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광입니다. 오늘의 정치 노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실 바이든 후보 사태에 미측과 긴밀히 협력하겠다. 대통령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태에 대해서 미국과 계속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다른 나라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 우리 정부는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미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지는 초당적이다.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를 하고 재선 도전을 공식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를 하고 미국 대통령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령으로 인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닙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사퇴를 하는 것이 옳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미국 대통령이 이대로 트럼프가 되느냐, 아니면 해리스 부통령 또는 뉴섬, 휘트머 각각 캘리포니아와 미시간 주지사들이죠. 이런 제3의 인물들이 되느냐에 따라서 외교 전략과 전술을 변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초반엔 어땠습니까?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을 하면서 고립주의를 부활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때문에 이제 우리도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거 아닌가, 이런 한반도의 긴장감이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기본적으로 외교를 잘못한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어떤 미국의 안보 전략, 이런 것들이 바뀌면은 우리도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지원, 그리고 군사의 주둔,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목소리들, 전쟁에 개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 상황인 건데, 지난 2년간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취임 이후에 북한, 러시아, 중국 이념적으로만 너무 접근을 했죠.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것도 분명히 있긴 했지만 잃는 것도 금없지 않게 많았다. 미국 대선 결과 무관하게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이 얘기는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아무리 우리의 동맹국이라고 한들 자국의 이익이나 안보가 우선이지 대한민국의 안보나 이익이 우선시 되지 않아요, 미국에게는. 그래서 외교라는 것은 너무 한쪽에 편향적으로 치우쳐버리면은, 극단적으로 치우쳐버리면은 반드시 화를 불러오게 마련입니다. 특히나 우리 같은 분단 국가에 각각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강대국들이 개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자칫하면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대리전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도 그동안 보여주었던 비효율적이고 무능력한 모습들, 그런 것들에서부터 이제 좀 탈피를 해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새로운 안보 전략 전술, 외교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을 좀 획책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좀 효율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다음 기사입니다. 민주 한동훈 댓글팀 구성 의혹, 당내 TF 꾸려 본격 대응.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댓글팀 운영 의혹, 당 차원의 TF를 꾸려서 대응을 하기로 했다. 여론조작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이 당 차원의 TF를 만들어 보다 정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해달라고 지시를 했다. 또한 나경원, 한동훈 후보가 연루된 공소 취소 청탁 발언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당 차원의 고발도 검토하는 한편 시민단체의 고발 상황을 보며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르면 내일 선출될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에게 최혜병 특검법 재결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 표명과 방송 장악 중단을 요구하기로 했다. 덧붙였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중에 나온 얘기인데, 같은 당의 원희룡 후보가 의혹을 제기했죠. 한동훈 후보가 장관 시절부터 댓글팀을 운영을 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댓글을 달거나 게시물을 올리는 등 여론을 조작을 했다. 한동훈 후보는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당연히 많은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할 거고요. 공적 자원을 동원했다라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공적 자원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인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그런 사람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경원 후보 공소 취소 청탁, 이것도 정식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진술이 엇갈리는 건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나경원 후보는 정말 법적인 처벌까지도 받아야 되는 거고, 당연히 공소 취소 청탁을 했으니까요. 만약 거짓말이라면 한동훈 후보는 본인이 당선되려고 다른 후보를 음해를 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건데, 온 국민이 보는 토론회에서 이것도 역시 처벌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해프닝, 그리고 마타도로만 치부하고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기대의원, 민주 이재명 이틀 연속 압승. 국민의힘 당권주자 4명 어제 하루 각각 영남과 강원 수도권 지역을 찾아 자신이 당대표 책임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논란의 여파로 한동훈 대세론의 선거 지형이 바뀌었다. 다른 세 후보의 협공이 더 거세졌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하는 의원들이 많다. 당원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주 분노를 하고 있다. 무엇에 분노를 하고 있는지 참 아이러니하죠. 한동훈 후보는 상대방의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계속하더라도 미래로 가겠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를
어제까지 45.98%로 작년보다 7%포인트가량 낮았다라는 거죠. 내일 전당대회에서 4명의 후보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까지 치르게 된다. 한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본격 레이스에 돌입을 했는데 이틀 연속 이재명 후보가 독주를 했다. 이재명 후보, 이게 좀 기사가 잘렸는데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림과 동시에 깊은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제 예상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과반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게 문제죠. 근데 과반을 확실하게 넘긴다면야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당선이겠지만 과반을 만약에 못 넘을 경우에는 1, 2위가 결선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표를 또다시 해야 되죠. 그러면 변수가 뭐 또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의 추세로 보면은 무리 없이 과반 이상을 한동훈 후보가 득표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근데 만약에 최고위원까지 한동훈 후보 계파가 다수를 차지를 한다면은 정말로 뭐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분간 한동훈 후보를 주축으로 움직일 것이고 그러나 최고위원이 또 친윤 쪽에서 다수를 차지한다면은 지루한 정말 또 힘겨루기가 계속되겠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독주다, 1인 정당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언급을 했지만 결국에 이제 투표를 하는 것은 당원들과 국민들인데 그들이 선택을 한 후보라면 그것이 설령 독주라고 할지라도 민심과 당심을 등에 업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 거죠. 어차피 판단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압승도 그냥 압승이 아니라 정말 이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압승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민심과 당심은 이재명 후보에게 있다라는 말, 그 말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민주당 검찰 진짜 VIP 앞 눈 녹듯 위세 사라졌다. 특검 서둘러야 한다. 민주당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에 대해서 검찰의 위세가 진짜 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껏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소환해 망신을 주고 범죄자 낙인을 찍던 위세가 진짜 VIP 앞에서 눈이 녹듯 사라졌다. 법 앞에선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했지만 역시나 말뿐이었다.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 태도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공정하게 밝힐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줬고 검찰총장까지 패싱하는 모습에서 오만함과 다급함이 느껴졌다. 허울 뿐인 소환 조사는 결국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예요. 야당 쪽 인물들은 마치 뭐 옛날 조선시대 때 구족을 멸하는 것처럼 배우자와 자식들까지도 포토라인에 세우거나 침소봉들을 해서 정말 이런 일로 검찰 소환까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혹하게 하면서 김건희 여사는 이 정도면 정말 초법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당원분들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던 전직 대통령들 이렇게까지 특권을 누린 적이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역대 보수 대통령들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까?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고발했던 지 4년 동안 단 한 번도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특권을 누린 사람이 대한민국에 또 있었습니까? 그리고 4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부르다가 왜 하필 지금입니까? 청문회 참석 피하려고 이러는 거라고 밖에는 뭐 설명이 안 되죠. 조사 장소는 어디입니까? 검찰청입니까? 아니죠. 정부보안청사죠. 대한민국의 그 누가 검찰 조사를 받는데 검찰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받습니까? 검사가 조사를 하려고 검찰청이 아닌 다른 장소로 출장을 나간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검찰총장이 다른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 이것도 어젯밤 11시가 넘어서야 보고를 받았고 대검찰청 간부 그 누구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는 건데 조사를 시작하고 나서 10시간이나 지나서야 그제서야 총장님 제가 김건희 여사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검찰청에서? 아니요 다른 곳에서요. 언제부터? 10시간 전부터. 이게 지금 여러분 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이렇게까지 무시를 하고 노골적으로 정말 지검장 단독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뒤에 검찰총장도 어찌할 수 없는 권력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막 나가는 게 가능하겠죠. 이미 지난주 회의에서 검찰총장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제3의 장소에서 몰래 조사를 하는 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런데 지검장이 일방적으로 검찰총장을 무시를 하고 이렇게 엉뚱하게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한 겁니다.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그 헌법적 가치를 노골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대통령, 영부인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을 직접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정치논평 여기까지입니다. 마재강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